자, 정치계 고수 나이에 비해서 원로가 되신 전 대표님 이정현 대표 모셨습니다. 나이에 비해서 지금 뭐 저 60대 중반인데 벌써 제 원로 취급을 받습니다. 당 대표를 했으니까 싫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지금 4개월, 5개월 된 분이 대선 주자가 됐고 네. 36살짜리가 당 대표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당 대표 대신 지금 저 60이 넘으신 분은 원로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치 경력이 몇십 년에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아직도 팔팔한데. 팔팔한데 지금 돌아가는 판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지율이 보니까 윤석열 효과일까요? 문재인, 그다음에 민주당, 이재명 지지율이 다 확연히 꺼졌습니다. 꺼진 정도가 아니라 폭삭 가라앉았어요. 폭삭 가라앉았어요. 네. 네. 그거 어떻게 뭐 당연한 건가요? 어떻게 그렇게 보시죠? 그동안에 저는 이제 몇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낙연하고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여론조사 1위로 나오고 그랬었죠. 국민의힘에는 아예 거론된 사람이 없습니다. 한 자리 숫자들 뿐이고 완전히 이 사람도 이렇게 많고 이렇게 해오다가 이제 윤석열이 그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나올 때 한 43% 나왔었어요. 처음으로 한번 여론조사가 야당 후보가 더 많게 나오는 뒤집어지고 이제 안철수가 중도 표를 가지고 서울시장 선거를 같이 연합에서 치르겠다. 이렇게 하면서부터 이제 야권의 지지의 대변화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지지자가 생긴 거 아니라 이 정권에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어떤 그 불만과 분노가 그렇죠. 이렇게 가라앉아 있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왜 숨겨져 있냐? 이 정권이 완전히 이 칼을 휘두르는데 말하자면 조그만 반대면 적폐. 자기 당 사람조차도 심지어는 청와대 같이 했었던 사람조차도 적폐를 몰아갖고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한번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본인만 적폐로 모은 게 아니라 본인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러니까 뭐 전부 입을 다물고 있고 티를 안 내왔었습니다. 그리고 뭐 토착 외구로 몰고 이런 식으로 해왔다가 이제 그 아까처럼 윤석열 나오고 또 최재형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야권 후보가 지지율이 비슷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품고 있던 것들 표출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비까비까 했었어요. 그래도 비까비까 했어. 결국 이재명 공이죠 뭐.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을 가지고 저렇게까지 정말 많은 의혹을 이렇게 잉태하고 있는지 몰랐었죠. 근데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저 사람들이 한꺼번에 팍 퍼뜨려 가지고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빨리 이렇게 개탕을 쳐줘 버렸으면 사실상 야당도 또 이제 새로 또 싸워야 되고 이렇게 할 텐데 지금 이재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그 검찰개혁 해놓고 하나도 지금 시원하게 밝힌 게 없어요. 날마다 녹취록이 나온다든지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든지 서로 배신하는 발언들이 나온다든지 하면서 도저히 덮을 수 없을 정도로 이 내용이 계속 나와.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 같으면 청와대가 엄정하게 수사해라 해갖고 실제로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검찰이 뭐 지휘과를 막론하고 또는 뭐 누구를 가리지 않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대로 우리는 법대로 처리하겠다 하면은 그런 대로 흉내를 냈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저렇게 당당해. 근데 국민들은요. 그 뻔뻔함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윤석열이 후보로 딱 이렇게 압도적으로 된 걸 보면서 이제 정권 교체 되겠다 싶으니까 이 불만을 가졌었던 사람들이 이제 확 돌아서서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많이 변한 게 뭐냐? 호남에서. 호남에서 지지율이 아주 그냥 이재명의 지지율도 뚝 떨어지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뚝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도 아예 뚝 떨어지고 이 트리플로 완전히 침몰을 하고 있습니다. 트리플 침몰. 완전히 민주당 꼬꾸라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꼬꾸라져 완전히 이재명 지지율 떨어져 이 세 개가 세트로 묶여갖고 한꺼번에 풍덩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호남의 분위기는 또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호남에서 이렇게 지금 트리플이 같이 지금 폭락을 하고 있는데
거기만이 아닙니다. 여론조사 내용 봐봤더니 진보, 자기가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 진보 진영에서조차도 완전히 폭락을 합니다. 진보 진영에서도 네. 폭락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서 폭락을 하느냐? 그동안에는 40, 50대만 유일하게 민주당 민주당 지지가 굉장히 앞서졌죠. 높았거든요. 이제 50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네. 50대도 역전이 됐습니다. 20, 30대는 말할 것도 없고 50대, 60대, 70대, 80대, 40대를 제외한 나머지가 지금 아까처럼 트리플 폭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지가 뭐 35%다. 아니 34점 몇 %다. 예. 10명 모여 앉아 있으면 3명 정도가 이재명 편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말하자면 이재명 이러면 안 되잖아. 어떻게 이런 사람을 대통령 시켜? 라고 하는 사람이 5명 내지 6명이어버리면 5명, 6명은 목소리는 엄청 크게 나오는데 이 3명은 있어도 목소리를 못 냅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야당 시대 3명은 목소리를 못 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수록 이게 이제 더 벌어지고 더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까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그러지, 전에는 안 그랬던 50대들까지 그러지, 진보 진영이 그러지, 호남 사람들조차도 이러지. 이것은요 완전히 지금 문재인, 제가 봤을 때는 첫째는 이재명의 대장동을 포함한 그 여러 가지 정말 도저히 국가 지도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 자질과 인성과 그동안 보였던 것이지만은 진짜 더 큰 것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그동안에 덮어졌었어요. 말하자면 여야 간에 각 당의 그 대선 후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문재인은 한쪽으로 좀 비껴서 있었던 거죠. 문재인이가 저질렀었던 실정이 한쪽으로 이렇게 제껴져 있다가 지금 다시 사실 문재인 정권의 그 실패와 실정은 전부 국민 불편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렇죠. 당장에 야 이렇게 말하자면 백신을 맞아갖고 마음대로 풀어줄 정도 됐다고 한다면 진짜 백신을 맞게 하지. 백신 사기쳐가지고 백신 실패해가지고 그동안에 자영업자도 일도 못하게 했잖아 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저절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부동산 정책을 갖고 28번을 뜯어 고친 그 부동산 정책이 대장동 같은 저런 건을 일어나게 하면서 너무 많은 서민들로 하여금 자기 이제 집을 못 갖게 하고 서울에서 쫓겨나게 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약속하고 공약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서민들, 청년들, 호남, 소외 세력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가장 힘든 세상을 민주당 정권이 만들어내고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아주 민주당 그냥 듣기만 해도 이제 몸서리 친다. 몸살 난다. 그러면 전라도에서 몸살 난다. 이제 아니 문재인 그냥 텔레비전 나오기만 해도 몸살 난다. 보기도 싫다. 이런 식으로 변해 가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이게 이제 그냥 어쩌다가 뭐 오르고 내리고가 아니라 그냥 같이 묶어서 민주당하고 문재인하고 이재명이가 한꺼번에 지금 폭삭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결코 우연이나 또는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일시적이 아니고 이건 결코 이제 일시적이 아니다. 문재인 폭정이 일시적으로 폭정이 아니라 4년 반 내내 이루어져 완 거고 이재명의 그 과거 뭐 전과서부터 대장동이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그게 가려졌던 안개가 걷히고 이제 본래 거쳤네. 이제 실체의 모습을 국민들이 제대로 보다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 세력이 돌아서고 호남이 돌아서고 아까 50대가 돌아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남아 있는 말하자면 어느 당도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소위 말하는 무당층들 그 중도의 무당층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도 무당층이긴 아직은 지금 이쪽에 표명은 안 했지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문재인이나 민주당이나 이재명은 아니다는 거죠. 만약에 국민의힘으로 안 온다면 말하자면 안철수나 심상정으로 가는 거지 결코 그쪽으로 가는 편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저 사람들 표고 그것도 갈수록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이정현 그때 의원께서 당선되실 적에 저 순천에서 당선되셨잖아요. 순천 국성인가요? 예. 그때 참 이 보수 야당의 후보로 호남에서 당선되기가 어려운 거긴데 당선됐을 때 그 지역의 분위기가 야 이번에는 이정현으로 한번 해주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럼 지금 요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말해서 그런 분위기가 호남 전역에 그래서
지금 뭐 선거해 보면 한 80% 80% 가까이 무조건 민주당 밀어줬잖아요. 그게 뭐 한 절반 정도로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이번 대선에서?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어떻게 말하자면 네. 지금 호남에서 지지율이 어저께 오늘 네. 여론조사 나온 것에 떨어진 걸 봐보면 네. 그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야 우리가 봐도 그건 진짜 잘못했다. 네. 서민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자영업자 정책이라든가 청년 정책이라든가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남북 문제라든가 우리가 봐도 잘못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이놈 새끼들 하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너희 잘한 거 하나도 없어. 너희 40년 동안 밀어주지 뭐 잘한 거 있어. 네. 그 다음에 이제 막 그 이낙연이를 제끼고 말이야. 막 뭔가 할 것 같고 추진력 있어 보이고 막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재명이 드러난 걸 보니까 야, 우리도 양심 있어. 말하자면 비민주당이고 그러니까 민주당 이놈 새끼들 하는 거고 이재명 너 진짜 이런지 몰랐어. 문재인 진짜 당신 우리한테 이렇게 실망 줬어. 이런 표지. 이게 거기서 떠난 겁니다. 거기서 잠시 이제 발을 뺀 거지만은 이게 윤석열 지지다, 국민의힘 지지다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아니구나. 왜냐면은 아니죠. 당연히 국민의힘이 윤석열이 지금 호남에 해준 게 뭐 있다고 뭘 국민 희망을 준 게 없잖아요. 희망을. 국민의힘도 희망을 그렇고. 준 게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뭘 그렇고. 줬습니까? 하나도 준 게 없죠. 그래서 국민의힘과 윤석열이가 이렇게 떨어져 나와 있는 사람들 네. 이렇게 민주당에 실망 느끼고 문재인한테 실망 느끼고 이재명한테 실망 느끼고 있는 사람들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정현이가 했던 것처럼 진심을 다해서 진정성을 다해서 가서 하게 되면 돌아올 수 있는데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저한테 이래요. 나 민주당 부위원장이네. 내가 23년 동안 민주당 민주당을 하고 있는데 나 이번에 이정현 찍어볼라네. 아니 다른 사람한테 내가 그냥 민주당 부위원장으로 하지만은 난 안에 들어가서 이정현 찍어볼라네. 난 자네 같은 사람 처음 봤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또 어떤 노인 나 민주당 고문이네. 내가 한 번도 민주당을 버린 적이 없는데 핵심들이. 나 이번에는 나 이정현 찍어볼라네. 그 당시에. 나 이런 정치인 처음 봤네. 뭡니까? 진정성을 갖고 진심을 갖고 다가가니까 민주당의 고문도 민주당의 부위원장도 민주당을 20년 이상 한 사람들도 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유권자입니다. 민주당에 소속되는 노예들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도 잘하면 진정성을 보이면 제대로 할 것 같으면 변화를 보이고 희망을 완전히 달라진다. 줄 것 같으면 당연히 변하죠. 근데 그게. 이런 현상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언제더라 이제 국민의힘도 이제 싫다. 그다음에 누굽니까? 지금 민주당의 이 사람들 싫다. 그래서 안철수 현상이 호남에서 반짝한 때가 있었습니다. 싹쓸이를 했죠. 싹쓸이 했잖아요. 네, 그때 안철수가 문재인을 완전히 그냥 박살을 냈잖아요. 그게 이번에 다시 일어나는 걸 지금 안철수는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현상이 좀 그걸 안철수가 기대를 예. 한다고 해서 안철수한테 갈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게도 말하자면은 그 어떤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 우리당을 만들어 가지고 호남에 그 민주당을 빼버리고 열린 우리당을 만들어갖고 나와버렸어요. 그래갖고 민주당이 이제 갈라졌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호남의 민주당의 유력 인사들 중에 합리적인 사람, 예. 말하자면 굉장히 그 합리적인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부 이제 그 당으로 열린 민주당을 안 가고 이쪽에 그 안철수 당으로 출마를 했었죠. 그렇죠. 국민의힘이 출마를 해서 표를 준 게 아니라. 안철수 당으로. 사실상은 옛날에 김대중 민주당. 사실 김대중 민주당하고 지금 386 운동권 민주당하고 결이 다르거든요. 네, 결이 다르죠. 완전히 다르거든요. 김대중 민주당 사람들은 그래도 굉장히 합리성을 갖고 있고 또 협조할 건 협조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분들 중에 일부분은 상당 부분은 이제 보수로 돌아섰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박주선이나 김동철 같은 사람들도 이제 이쪽으로 많이 오게 됐는데 이를테면은 일시적인 거 말고 호남에 대해서 좀 어떤 진정성을 갖고 지속 가능하게 정말 믿어도 되겠다 할 정도의 호남 민심에 부응을 하는 그걸 윤석열이 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윤석열이가 뭐 호남에 1박 2일로 간다는데 벌써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3박 4일을 가야 됩니다. 다른 데는 모르지만 호남에 3박 4일 가갖고 날마다 물병을 맞고 날마다 계란을 맞다 손치더라도 던져라. 얼마든 내가 맞겠다. 이렇게 갖고 여러분들 분이 풀린다고 한다면 저한테 던져주십시오. 내 체격도 크지 않습니까? 저한테 던져주십시오 하고 3박 4일을
한 군도 한 말하자면은 시도 안 빼고 쫙 김대중 고향 신안 하이산까지 모자라지고 한 일주일 돌아야지. 전체를 그렇게 돌고 다니면서 내 발바닥으로 다 밟겠다. 호남 땅을 내 발바닥으로 다 밟겠노라고 하고 돌아다니면서 때로는 울고 때로는 붙들어 잡고 하고 때로는 무릎도 꿇고 하고 하면서 3박 4일 4박 5일을 호남을 그렇게 돌고 나면 호남 사람들도 조금 마음이 풀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요 헌신 희생밖에 없습니다. 헌신 희생밖에 없습니다. 지금요 보수를 포함한 또 윤석열 그리고 이제 우파들이 하나 아주 기억을 해둬야 될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앞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보수를 똘똘 뭉친 죽었다 깨라도 보수를 찍겠다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고 20%였습니다. 이 정권 들어와서 이제 하도 저렇게 막 날넘게 뛰어싸니까 그 진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30%였습니다. 네. 이 20% 30%가 이제 말하자면 서로 여기는 정말 마지노선이라고 봅니다. 더 이상 깨질 수도 없고 어떤 상황이 와도 30%는 민주당 찍고 20%는 국민의 힘을 찍을 수밖에 없는 이게 있고 나머지 50%가 중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여론조사, 민주당의 여론조사, 또 그 이재명의 여론조사는 항상 30%를 보면 됩니다. 30%에서 얼마나 플러스냐가 그 사람들이 중도에서 땡겨온 사람들인데 이 30%에서 머물러 있거나 30%보다 밑으로 내려갔다. 그건 날쌘 겁니다. 그건 민주당 날쌘 겁니다. 내년 대선 날쌘 겁니다. 지금 날쌘 거죠 지금? 예? 지금 나온 여론조사는 날쌘 여론조사입니다. 이게 날샜다. 예, 날샜다. 날샜다. 예, 저는 지금 그 정도로 국민들이 이반하고 이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이런 절호의 기회를 국민의힘이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럼요. 보수 우파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럼요. 선거에 이긴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그동안에 우리 대왕 선배들이 역대 대통령들과 정권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진짜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세웠던 이것을 다시 한번 또 한 번의 대한민국의 영광을 하기 위한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고 바로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지금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일 오늘 뉴스 보고 국민들이 다 놀랐을 것입니다. 2030년 이후부터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말하면 그 개인 성장률이 가장 낮아가지고 OECD보다 훨씬 낮는 큰 뉴스가 한번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국가 재정에 대해서 나는 윤석열이가 지금도요 최고의 재정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재정에 대해서 국가 부채에 대해서 또 이것을 아프게 다루게 될 말하자면 세금 정책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묶어가지고 제대로 지금부터 분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있는 대로 그 현상을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것 같으면은 거꾸로 포퓰리즘이 아니라 이 사람들 같이 퍼준다가 아니라 어디서는 정말 국가에 써야 될 돈을 정부에서 쓰는 돈을 이렇게 줄이고 이렇게 아끼고 이렇게 해갖고 또 국민들도 이렇게 좀 참아주시고 해갖고 다시 재정을 건전하게 해야 되고 그렇게 세금 정책을 바르게 해서 막 뜯어내고 마른 수건에 막 물자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 국가 부채도 이제 제대로 좀 재앙이나 다름없으니까 관리를 하고 하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국가 법질서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지금 사법부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찰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검찰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다 무너졌어요. 법 질서를 확실히 세우겠다고 하는 그 팀을 구성을 해서 그걸 만들어내야 되고 그렇습니다. 공직 인사를 이런 식으로 개판으로 해놓은 공직 인사부터 완전히 뜯어 바르게 하고 이 변화와 희망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제대로 좀 이끌어가는 그런 것을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해야 되겠네요. 하루 몇 끼 드세요? 세 끼 먹습니다. 한 5끼 정도 드시는 거죠. 에너지가 저도 이거 어디 가면 에너지 좀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 저하고 나 같은 또래인데 이건 무슨 에너지가 아니 근데 다른 데서는 안 그래요. 한 6끼 드시는 거 같아요. 아니 다른 데서는 안 건다니까요. 이봉규 선생만 만나면 내가 이렇게 막 갑자기 막 에너지가 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답답해서 쏟아내는 것 같습니다. 또 뭐 다음 주에 모셔서 또 에너지를 쏟아내겠습니다. 이정현 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